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나 이번엔 정말 다 결판 내고. 평생 죽은 칠제야, 알아?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를 자격 없어. 야, 뭔지 알아? 네,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또 반대로 헤어질 때는 참 아쉽고 그런데요. 실상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명절 이후에 뭐 다투는 친척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명절 이후에 꼭 이혼이라든지 또 상속 문제, 또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누가 모실 것인지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이 아주 많이 불거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혼인데요. 이혼 사건의 경우에 최근 5년 동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제 그 명절 직후인 2, 3월 그리고 10월, 11월에 이제 그 직전에 비해서 11.5% 정도나 이제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전혀 남만 못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수 씨는 어때요? 이번 추석에 친지들 다 모이는 게 기대가 됩니까? 약간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살짝 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하게 친척끼리 모여갖고 술 한 잔씩 좀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제사를 이제 약간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삼촌께서 이제 종교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바꾸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 저희 집은 이런 트러블은 약간 정리해가는 중인데 심지어 이제 다른 집들 저희 집은 안 그런데 다른 집들 뭐 이제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이제 주먹 다짐이 오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조상님 보기 민망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제사 놓고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이 큰형하고 작은형이 이 제사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세워놨던 포크레인으로 자기 집은 물론이고 인근 전봇대까지 바로 부숴놨던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끝에 다행히 좀 난동은 멈췄지만 결국은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 형제들끼리 주먹 다툼뿐만 아니라요.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고부 갈등이 대표적이었지만 이제는 또 사위와 장인, 장모 간의 장서 갈등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그 명절 갈등으로 이혼에 대한 사례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32년 만에 명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다가 이 제사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한 2006년 정도쯤에 그 명절 때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그 남편의 남동생하고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내가 나는 이제 앞으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6년 후에 남편이 이제는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같이 형님 댁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제사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화가 나서 우리 어머니 제사도 안 가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같이 사냐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한테는 딸이 있었는데 정말로 아내도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따님이 뭐 혼전 임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계속 빚다가 남편도 갈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짙어졌어요. 결국엔 이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32년 만에 이혼을 하도록 판결이 났고 특히나 이때 그 갈등은 두 분이 다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은 양측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러다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제사상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일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 뭐 분쟁 끝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명절 친척 간 분쟁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판넬로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안 하니 계속 말하면 처벌받는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처벌해야 되나? 어떻게? 이제 친척들 다 왔어. 야, 너 공부 잘 되니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렇죠. 얘기하고. 너 저 결혼 안 해? 근데 결혼한 세대기 오면 또 너 애는 왜 안? 근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입니다. 근데 이걸로 처벌받을까? 저는 요즘 저 고민이 좀 있어요. 아, 제가 이제 만나면 나이가 결혼할 그러니까요. 때가 다가오니까 명절 때 지난 명절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결혼 안 하니, 뭐 만나는 사람 있니 계속 그 얘기만 물어보셔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근데 박수희 기자는 네. 그건 넘어간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그럼 이제 또 가면 또 물어보는 게 있지. 그렇죠. 뭐 물어봅니까, 친척들이? 이제 글쎄요, 이번에 가봐야 알겠죠. 아니 이게 근데 처벌이 가능해요? 이거 안 될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적으로 처벌받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말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경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지, 비난할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로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결혼할 사람은 있니, 이 정도의 뭐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네. 이 정도라면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무시하거나 경멸적인 언사를 하거나 굉장히 모욕감이 들게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일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아예 뭐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만류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네. 그리고 아예 이제 이런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조차 못했죠. 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취업과 결혼이 힘든 시기예요. 정말 취업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근데 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다. 뭐 그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훈수를 두신다고 했다가 굉장히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 정신과적인 그런 상담은 물론이고 고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 친족분들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아주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런 마음을 풀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족 간의 그런 따뜻한 정이 더 중요한 만큼 좀 언사를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격려해줘야지. 그럼요. 아니 격려도 아니고 그냥 가만 냅둬. 말씀 안 어떡하지? 하시는 우리 게 나을 것 명절 같아요.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실제로 가만히 네. 냅두는 게 굉장히 큰 격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예. 친척끼리 빌린 돈 계속 안 갚으면 아 이건 갚아야 입니다. 돼. 이건 갚아야 돼. 그럼. 돈은 갚아야죠. 이건 갚아야 돼요. 아, 빌렸으면. 친척 돈이라도 뭐 떼먹으면은 이거는 그럼. 잘못된 거죠. 갚아야죠. 이거는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 갚겠다 하면서 안 주는 행위. 네.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친족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친족의 범위에 따라서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합니다. 즉 재산범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막 아까 그 제사상 집어 던진다든지. 네. 예? 아니면 붙이다가 막 이거 던진다든지. 동그랑땡 날라가고. 이거는 저 폭력죄 아닙니까? 폭행죄? 일단 제사상을 엎는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사 방해죄가 형법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형법상으로는 제사 방해죄, 제사뿐만 아니라 장례식이나 예배, 설교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야 제사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누가 그거 맞으면 폭행죄야지 또.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친척들에게 받은 내 용돈 부모님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야 이거 찔린다. 저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려본 네. 적이 네. 있는데 네. 저 키우느라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이쁘다고 용돈 주신 용돈 거예요. 주시죠. 네. 근데 얘네들은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부모님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 키우는데 그러니까. 아니, 야 이거 뭐라 그러겠어. 아, 이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경우에 글쎄. 따라서는 네. 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6살 된 딸을 두고 있는데 네. 용돈들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제가 이제 잘 챙기겠다 하지만은 그걸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은 네. 그걸로 바로 사줘버렸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쓸 때마다 약간 요거 약간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는데 요거 혹시 그 문제가 될까요? 제 그러니까 딸이 저한테. 추석에는 좀 덜하지만 서울 같은 때 어? 해봤죠. 세뱃돈 준 네. 거를 엄마가 주로 가져가잖아. 근데 흔적이 없어. 맞아요. 안 남아. 접어둘 수도 없고. 저도 일단 법적인 말씀을 떠나서 네. 제가 세뱃돈을
선물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는 네. 이제 부모님이 맡아주신다는 얘기도 싫어질 지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잘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장난감을 사주든 정말 몸에 좋은 맛있는 걸 사주든 네. 엄마가 아무래도 더 알아서 관리를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뭐 돌려달라고 하거나 할 수 없고요. 다만 제3자나 부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이해 상반 행위를 했을 때는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법한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녀분들의 세뱃돈을 받으시면 그냥 주머니나 뭐 다른 데 맡아두시지 마시고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이제 저금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통장에 대한 그 돈을 예. 관리할 수 있는 경제관념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모아줬던 그 돈이 어떻게 차곡차곡 들어와 있나 엄마의 사랑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펀드에다 들면 어떨까? 그냥 엄청 불려준다고요? 그 불린 이익을 이제 부모님이 가진다고 하면 이제 또 안 문제가 되죠. 생길 수 아, 있는 그래요? 거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썼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게 미성년 때까지 통하는 거죠? 성년이 맞습니다. 되면은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한테 다 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따지고 깊게 들어가면 또 중요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복잡해. 아우, 복잡해요. 네. 아니, 진짜 예전에는 진짜 저 어릴 때는 이제 명절만 되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네. 아, 이제 요번에 이제 수금하러 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친척분들 중에 아, 요즘 장사가 잘 된다, 회사가 잘 된다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 이제 제가 나눠주고 막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아니 저는 오늘 저 법 상식 얘기 들으면서 제사 방해죄라는 게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친척들 다 모였는데 조금 마음 상하더라도 제사상 뒤집어 엎고 막 붙이다가 막 집어 던지고 서로 막 언성 높이고 네.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요. 또 명절 끝난 다음에 꼭 뉴스 보면 그 뭐 친척들끼리 싸우다가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사 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기사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